영어 귀뚫기 딱 한 가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건 바로 관찰하기예요. 영어의 귀를 뚫기 위해서 굳이 힘들게 듣고 따라하실 필요도 없고요. 억지로 소리가 귀에 들리도록 단어를 씹어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히 추가적으로 복잡한 단어와 문법을 공부하실 필요도 없고요. 저는 이러한 노력 대신에 딱 한 가지의 행동만 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건 바로 관찰하기예요. 어떤 표현을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가, 이것을 관찰하는 과정이 충분히 쌓이면 우리가 영어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적어도 하나의 교재에 대해서 이 과정을 30일 동안 진행하시면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선 영어를 영어로 듣는다는 게 무엇인지부터 정의 내려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어를 영어로 듣지 못하는 이유는 딱 세 가지입니다. 먼저 앞의 내용을 듣느라 뒤의 내용을 놓치는 경우예요. 우리는 영어에 대해서 항상 해석을 하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뜻을 떠올리고 문법을 분석하다 보니 당연히 뒤에 나오는 순간적인 소리들을 놓치게 됩니다. 바로 이게 영어를 영어로 듣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예요. 그 다음으로는 모르는 단어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중간중간에 모르는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이 뜻을 생각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영어 문장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어 듣기는 우리가 사전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마지막으로 영어의 소리를 놓치는 경우입니다. 대본이나 자막을 켜고 보았을 때는 다 아는 단어예요. 그런데 막상 그 단어를 소리로 들어보면 잘 들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단어가 문장 속에서 어떻게 소리나는지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관찰하기예요. 이렇게 관찰하기를 하면 영어를 영어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영어를 영어로 듣는다는 것은요, 소리만 듣고 머릿속에서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떠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가능해지면 앞서 언급했던 세 가지의 문제점들을 모두 해소할 수가 있어요. 먼저 영어를 영어로 듣는다는 경험이 무엇인지부터 바로 경험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2025년 목표가 무엇인가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순간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새해 목표들이 떠오를 거예요. 질문에 대한 주어 동사 분석 없이 순식간에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죠.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의 경험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만 듣자마자 생각을 떠올릴 수 있으면 돼요. 이게 되면 앞서 언급한 세 가지의 문제들이 모두 해소가 됩니다. 먼저 소리를 듣는 대로 생각을 떠올리게 되다 보니까 놓치는 단어와 문장이 없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영어 듣기에 대해서 텍스트적인 접근만 해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떠올린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듣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미지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처리의 속도 자체가 빨라져서 놓치는 내용이 없게 됩니다. 간단하게 보면 왼쪽은 이미지이고 오른쪽은 문장입니다. 어떤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미지는 한 장이면 충분하였다면 이걸 말로 하려면 더 많은 문장들이 필요한 것이죠. 똑같은 현상이 영어 듣기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그것을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중간중간에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그 뜻을 유추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소리를 들으면서 상황을 떠올릴 수 있으면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이게 어떤 뉘앙스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mesmerized가 어떤 뜻인지는 모를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단어들은 아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라면 무언가 천재적이고 영감을 받는 상황임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관점에서 상황을 기반으로 유추해보면 mesmerized의 뜻을 곧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소리에 대한 추측 능력입니다. 영어는 다른 언어보다도 글자와 소리의 연결이 불규칙적입니다. 실제 글자로는 적히는 소리들이 있어도 그게 소리가 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묵음인데요. can't나 want-to에서 to와 같이 글자로는 적히지만 실제로는 잘 발음되지 않는 글자들이 존재합니다. 이게 영어의 소리 듣기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인 거죠. 그러면 미국인들은 이러한 묵음 처리를 거의 박쥐처럼 초음파를 감지해서 알아듣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상황 기반의 예측 능력에서 비롯돼요. 이게 can't인지 can인지 명확하게 감지할 수 없더라도 어떤 상황인지를 아니까 소리가 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소리가 나는 것처럼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어로 예를 들면 배의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네요. 배를 타다, 배가 아프다, 배가 맛있다. 다 다른 배이지만 상황을 아니까 소리의 구분이 어려워도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리를 들으면서 상황을 떠올릴 수 있다면 영어 듣기에 있어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소리를 들으면서 상황을 떠올리는 것이 진정으로 영어를 영어로 듣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이 단계에는 어떻게 도달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그것이 관찰하기입니다. 소리만 듣고 상황을 떠올리기 위해선 우선 어떤 상황에서 어떤 표현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이 존재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소리를 내고 표현하는지에 대한 지식들이 쌓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역으로 소리만 듣고도 어떤 상황인지를 떠올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이 관찰하기 행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단어가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를 관찰을 해본 적이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언더와 빌로우를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영어를 공부를 해오신 분이라면 두 단어는 모두 아는 단어인데 이게 막상 구분이 안 될 겁니다. 이거는 이 단어가 어떤 상황을 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학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것을 극복하는 과정이 관찰하기입니다. 시청각적인 영상을 구하고 자막을 켜고 보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관찰만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영어의 소리, 단어, 문법을 한 번에 습득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황 기반의 표현 습득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영어 듣기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 관찰하기의 정확한 방식과 과정은 제가 별도의 영상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해당 영상을 통해서 구체적인 행동 지침과 학습 과정에 대한 힌트를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고정 댓글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관찰하기라는 원리를 통해 영어의 귀를 뚫는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관찰하기라는 방법을 제시했을 때 이게 정말 근거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순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부터 들어야 하나? 아니면 들으면서 순서를 바꿔야 하나에 대한 고민만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언어라는 것은 이렇게 앞과 뒤의 구조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모듈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복잡한 문장이 있으면 대부분은 관계사를 찾거나 동사를 찾아서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선형적으로 문장을 분석하는 행위인 것이죠. 그런데 언어라는 것은 이러한 선형적인 구조가 아니라 모듈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문장은 이렇게 모듈의 형태로 분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상황들이 겹쳐지고 겹쳐져서 복잡한 문장을 만드는 형태인 것이죠. 모자이크처럼 여러 모듈들이 겹쳐져서 좀 더 복잡한 그림을 만드는 형태인 것입니다. 이것을 AI에서 구현한 것이 바로 어텐션 메커니즘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챗 GPT와 같은 AI들은 이제 인간의 말을 알아듣고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GPT가 영어와 한국어를 알아듣고 구사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언어학습 방식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게 제가 앞서 말한 모듈 구조입니다. 머신러닝의 초기에는 단어와 뜻을 1:1 대응의 방식으로 학습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 단어의 뜻이 맞지 않거나 문법적으로 예외적인 케이스들에 대해서 대응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선형적으로 규칙을 적용하는 형태가 아니라 모듈의 형태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연결망의 형태로요. 단어와 뜻이 1:1로 대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연관되는 단어는 하나의 묶음, 모듈로 존재하고 여기에 가중치를 두는 방식인 겁니다. 마치 구름처럼 여러 개의 구름들이 겹쳐져 있는 방식으로 언어적인 지식들을 구성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러한 구름들이 제가 앞서 말한 모듈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모듈이 쉽게 말해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연관되고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떠올릴 수 있는 혹은 연관되는 단어들을 연결지어주면 일종의 연결망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 머신러닝 모델을 구성함으로써 지금의 GPT와 같은 형태로 기계가 언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어텐션 메커니즘을 우리가 영어 듣기에 있어서 쉽게 적용할 수 있게 정리한 것이 바로 관찰하기 방식인 겁니다. AI가 상황을 관찰하면서 연관되는 상황들을 연결짓고 저장해 두듯이 우리도 상황을 관찰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표현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지식을 획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상황 속에서 떠올릴 수 있는 단어와 표현들을 정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유창성이 향상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as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as I know you가 있고요. as much as I know you가 있습니다. 이 as가 관계사인지 부사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도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상황에서 as를 사용하는가에 대한 연결망이 있다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as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관찰하기라는 단 한 가지의 원리만 지켜주신다면 영어 듣기가 따라온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상황 기반의 접근 방식으로 영어의 귀를 뚫는 과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영어의 본질은 바로 상황적인 이미지입니다. 이러한 방식이 단순히 인간의 학습뿐 아니라 기계의 학습에서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우주는 모듈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시적인 것이 미시적인 것에서 통하고 미시적인 것이 거시적인 것에서 통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도 영어 공부에 있어서 이러한 관점을 설명해주지 못했습니다. 이게 꼭 진리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까지 인간이 가진 인식의 지평선 안에서 가장 효과적인 영어 공부 방식이라고 자신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접근 방식은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복잡한 지식과 수많은 듣고 따라하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만들어주거든요. 제 채널을 통해서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의 영어 학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영어 공부를 내려다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